여러분은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UBS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삼성이 오히려 D램에서는 가장 먼저 새로운 구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D램 구조 자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만약 이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메모리 시장은 물론 장비, 소재, 관련 기업들까지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업계가 4F스퀘어 V캣에 주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셀 크기를 줄이며 성능과 용량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1Z, 1알파, 1베타, 1감마를 거쳐 이제는 0A 공정까지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셀을 계속 줄일수록 셀 간 간섭은 커지고 캐패시터는 더 높고 더 가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가고 수율은 떨어지며 제조 비용도 증가합니다. 특히 HBM처럼 적층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즉, 기존 6F스퀘어 구조만으로는 앞으로의 AI 시대가 요구하는 메모리를 계속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단순 미세화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4F스퀘어 V캣, 버티컬 채널 억세스 트랜지스터입니다. 기존 D램은 셀 하나가 6F스퀘어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에서는 이를 4F스퀘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셀 하나가 작아지면 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원가는 낮아지고 소비 전력은 줄어들며 집적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캐패시터를 계속 높게 쌓아야 했지만 V캣 구조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조 난이도가 낮아지고 수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BS는 이 변화를 D램 역사상 가장 큰 구조 변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UBS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4F스퀘어 V캣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예상 일정은 2027년 하반기 샘플, 2028년 하반기 양산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조금 뒤, 마이크론은 그보다 늦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삼성에게 특히 중요할까요? 현재 삼성은 HBM 수율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V캣 구조가 적용되면 캐패시터 설계가 단순해지고 에스펙트 레이시오 부담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HBM 수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삼성이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양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성공 여부는 앞으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구조가 도입되면 장비도 함께 바뀝니다. 새롭게 필요한 공정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셀렉티브 에퍼텍시, LD,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애칭, RTP, 하이브리드 반딩 같은 공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 도쿄 일렉트란, 램 리서치, ASM 인터내셔널 같은 글로벌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V캣 구조에서는 몰리브덴과 루테늄 같은 신규 금속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 소재 기업인 머크, AIR 리퀴드, 엔터그리스, 국내에서는 한솔케미칼 등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F스퀘어 V캣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소재 산업 전체에 새로운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HBM 경쟁만 보면 지금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램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UBS는 2028년부터 4F스퀘어 V캣 시대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양산 일정도 바뀔 수 있고 기술적인 난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D램 경쟁은 단순한 미세화가 아니라 구조 혁신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승자는 HBM일지 모르지만 내일의 승자는 4F스퀘어 V캣을 가장 먼저 성공시키는 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실제 양산 단계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